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는 걸 배웠죠. 그죠? 1차 함수. 1차 함수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이야? 직선이잖아. 그지? 직선이고 y 꼴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1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지. 방정식은 분명 뭐 이꼴 제로 꼴이 일반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자, 어차피 요 1차 함수식 보세요. 한 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우변으로 다 넘겨봐.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즉 무슨 식이야? x와 y에 관한 1차식이죠. 1차식. 그지?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의하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이거야. 그냥 어떻게 x랑 y에 관한 1차식의 꼴로 쏘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런 녀석을 어떻게 실제로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 1차 함수꼴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1차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저렇게 1차 함수꼴로 나타낸다면 그냥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겨먹으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자 이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부를 수 없냐? 뭐 그것도 아니야. 그냥 통용되어서 쓴다라는 얘기야.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이나 동일한 이야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 이제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하는 거야? 직선을 구하자.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차 함수를 구할 때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뭐 달라지는 점이 있냐 이거야. 즉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과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이제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뭐 달라지는 게 있냐? 딱 한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냥 구하는 방법 한 가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원래 1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점 두 개 알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입을 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거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자, 기본적으로 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 p, q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구하는데요, 선생님? 자, 일단 식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y 꼴 식은 기울기 m에다가, 기울기는 다른 색깔로, m에다가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p, 그 다음에 더하기 지나는 한 점 q, 이렇게 돼요. 즉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얘를 만족하는 직선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직선, 얘를 우리는 어떤 함수라고 하지? 0,0을 지나는 1차 함수죠. 그죠? 근데 얘는 분명 무조건 0,0을 지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한번 시켜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y 꼴 m에 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명 요 직선은 0,0을 지날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직선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죠. 그죠? 그럼 그 0,0인 점이 몇 콤마 몇이 되겠습니까? p, q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요 녀석은 무조건 얘를 지난다 이 얘기야. 근데 그 p와 q가 여기 있잖아. 그지? 따라서 우린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직선을 그냥 갖다 구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구해 오던 방법인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새로 나온 방법 하나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기울기라는 것의 정의가 일단은 뭐냐?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아무 두 점을 잡아요. 아무 두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 위에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이 있을 거잖아. 이 직선은 분명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겠지. 쏘리.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이 두 점이 만약에 잡혔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보조선은 어떤 거다? 바로 좌표 축과 평행한 직선이다. 즉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딱 그으면 그 둘은 당연히 얘들은 x축,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위의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분명 이 요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바로 x2에서 x1을 뺀 거죠. 그다음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y2에서 y1을 뺀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직선의 뭐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x2에서 x1을 빼고 y2에서 y1을 뺀 녀석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기울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울기의 정확한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바로 밑변분의 높이지. 즉 예분의 예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예분의 예는 분명 여기를 세타로 놓는다면 탄젠트 세타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즉 탄젠트 세타인데 그 탄젠트 세타의 의미가 뭐였다? 바로 밑변분의 높이지.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 근데 그 밑변분의 높이의 의미가 뭐겠니 얘들아? 의미가 바로 요 녀석이 요만큼일 때 그때의 그 높이는 얼마냐? 즉 둘의 무슨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비율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 즉 얘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얘의 길이는 이만큼입니다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누구다?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하면 요 점이 될 때 동안 x 값은 얼마나 변했으며 그에 따른 y 값은 얼마나 변했냐를 의미하는 게 기울기다 이거야. 뭐 기울기가 뭐 얼마나 기울어진 정도 있단 게 아니라. 되겠습니까? 어느 직선이 어느 두 점을 잡아서 밑변분의 높이를 해도 어느 두 점을 잡아서 밑변분의 높이를 해도 뭐 할 것이다? 같을 거다라는 얘기야. 예분의 예나 같을 거라고. 같은 비율만큼 증가한다. 오케이? 되겠죠? 즉 얘가 2,3이고 얘가 3,4였어. 그럼 얘가 7,8이야.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게? 당연히 8,9겠지.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x 값이 어떻게? 1 증가했지. 게다가 y 값도 1 증가했잖아. 즉 1 증가했지. 근데 얘 7,8이라며. 맞지?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1 증가해서 8,9가 될 거야. 맞지? 되겠죠? 요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 기울기가 여기서는 상당히 우리는 앞으로 고3까지 직선을 만나면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기울기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밖에 뭐 기울기에 관한 이야기가 평행하면 어떻지? 기울기가 같고 뭐는 달라야 돼? y절편은 다르다. 뭐 이 정도 기억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냐? 수직. 두 직선이 수직 관계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정도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암기만 해두시면 되는 거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x절편이 뭐지? y좌표가 0인 거 y절편은 x좌표가 0인 거지. 즉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그죠?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이꼴 1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정리하시고 이제 마플 시너지, 마플입니다. 마플 1039번 필수 유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9번 보면 2.4,3과 6,-5를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가 2인 직선. 아하. 그럼 분명 우리에게 뭘 제시한 거야? 점과 기울기를 제시한 거지. 그럼 우리는 점과 기울기만 안다면 직방 가능하다 그랬잖아. 만들 수 있다. 그럼 먼저 중점을 찾아보면 몇 콤마 몇입니까? 5 콤마 마이너스 1이네요. 다음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y 꼴 2배 x 마이너스 5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면서 a랑 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 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10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실수 ABC에 대하여 AB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작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지나는 사분면을 골라라. 그럼 얘들아, 지나는 사분면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직선의 뭘 알아야 돼요? 개형을 알아야 되겠지.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직선의 개형을 알려면 분명 y는 꼴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주시고 난 다음에 y 꼴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빼기 b분의 c네요. 그죠? 그럼 누가 얘가 기울기가 되고 얘가 y 절편이잖아. 그지? 요 정도 알면 우리 충분히 그릴 수 있잖아. 맞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b분의 a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하여 보니까 a, b 둘의 곱이 양수라 했지. 그럼 둘의 곱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b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도 음수겠지. 곱이 즉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곱하기 곱이 음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에 나눈 것도 음수겠지. 곱과 나눗셈의 부호는 동일하게 가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음수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되죠? 그럼 BC가 이번에는 문제에서 음수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BC는 소리 양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도 당연히 뭐겠니? 양수겠죠. 따라서 Y절편은 양수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우린 그래프가 좌표평면상에서 Y절편 양수의 기울기 음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나는 사분면은 1, 2, 4, 4분면 이렇게 3개 지나겠다. 정답 낼 수 있겠네. 되죠?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1051번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직선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 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두 점 가지고 으로 직선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배운 것도 바로 이 방법이지. 기울기가 같다. 자, 그럼 대충 봐봐. 대충 직선을 그어. 그 다음에 하나 0,5a 그 다음에 하나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하나 a, 2a 이렇게 되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럼 x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친다면 x 얼마 증가했습니까? 3 증가할 때 y 얼마 감소해? 마이너스 6 감소했지. 맞아요. 되죠? 선생님이 안 맞는데요. 그게 그렇다 쳐.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그러면 3의 뭐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a-3이잖아. x의 증가량 이거분에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 빼기 얘. 그럼 따라서 a-3분의 2a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얘분의 얘랑 동일해야 되니까. 따라서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입니다가 되고 다음 4a 이꼴 5인가요? 이렇게 되네.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4분의 5 이렇게 정답 나오시겠다. 되겠죠? 자, 그 다음 1054번 한번 보면 세 점 ABC가 있는데 저놈을 지나고 삼각형 점 A를 지나고 ABC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 자,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래. 2등분. 자, 요건 이제
어렸을 때 배운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알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A, B, C가 있다라고 친다면 얘들아, 얘의 넓이가 2등분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자 얘한테서 중선이라는 걸 그을 수 있어요. 중선. 중연 아니야. 중선. 자, 중선이라는 걸 한번 그어보면 중선이 어떤 거야? 한 꼭지점에서 맞은편에 있는 편을 2등분하는 점이지. 이렇게 중선은 분명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버리는데 이때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져요. 왜 그렇다? 바로 뭐가 또 공통이기 때문에 밑변을 요놈이라고 한다면 밑변 공통이지. 높이 또한 어떻게 된다? 요 점에서 밑변까지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기 때문에 높이까지 같아지면서 뭐가 된다?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선이 2등분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근데 그 중선은 잘 봐봐. 선생님 그럼 그 중선도 직선이니까 뭔가 그래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떤 점을 알면 돼? 바로 한 꼭지점과 그 중선은 분명 나머지 요 점과 요 점에 무슨 점? 중점 지나겠지. 되겠어? 그럼 점 두 개 알면 우리 뭐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기울기 구할 수 있고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잖아요. 되죠? 자, 따라서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는 가만히 놔두고 누구의 중점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바로 B와 C의 중점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겠지. 되겠죠? 이 점을 지나는 중선이란 얘기인 거 아니야. 중점 구하면 어떻게 돼? 1,0 이렇게 되죠. 따라서 A 3,4와 중점 H라고 할게. 1,0의 그걸 구하기 위하여 1,0지. 그 다음에 3,4야. X 얼마 증가했어? 2 증가하고 Y 얼마 증가했어? 4 증가했지. 따라서 2분의 4네요. 그럼 기울기 얼마입니까?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2 증가하고 4 증가했잖아. 그럼 따라서 Y 이꼴 2배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제로 이렇게 되죠. 직선의 방식만 만들면 중점 지나잖아. 기울기 2고. 그럼 따라서 2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지? 그럼 따라서 a와 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방금 이제 2등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중하게 이야기를 흘러 들어가 본다면 삼각형뿐만 아니라 다른 도형이 나올 수 있는데 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비슷해. 다 어떤 느낌이야? 뭔가 중심을 지난다는 느낌이야. 근데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라고 해도 좋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보통 이 점 4개가 주어진다면 그 대각선의 교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겠죠? 그 점, 그 유일한 그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2등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따라서 1057번으로서 이번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모든 변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두 직선, 직사각형이 있다. 기울기가 m인 한 직선이 두 직사각형 저놈을 2등분할 때 12 곱하기 m을 구하라. 그래프가 조금 작기는 한데 지금 스리슬쩍 살펴보면 이 여기서 이제 가져가셔야 될 거.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된대. 한 직선이. 그럼 잘 봐봐. 직사각형이라면 당연히 마찬가지 직사각형 대각선의 교점 즉 사각형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데 그럼 분명 요 크다란 직사각형에 뭐가 있을 거야? 대각선의 교점이 있을 거고 작은 직사각형에 대각선의 교점이 있을 거야. 그지? 그 두 점 딱딱 찍어가지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그 직선은 분명 저 둘 다를 2등분 시킬 거야. 그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의 중심과 요 놈의 중심 두 개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되겠죠? 따라서 점 하나씩 찾아 들어가 보면 얘 얼마야? 7,4. 얘 얼마? 뭔 7,4이 밥통아. 4,7이지. 4,7 정신 못 차리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7이네요. 그다음 얘는 얘 뭐야? y좌표 안 주어졌네.
근데 일직선상이 있죠. 이거 일직선상이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얘 4, y라고 두자 그냥. 일단은 안 주어졌으니까. 아, 이 y좌표 다 안 주어졌네. 씨. 그럼 얘는 b는 마이너스 2, y 이렇게 되겠다. 이게 빨간색이 이제 큰 거. 그다음에 노란색은 작은 걸로 가봅시다. 작은 거 요거 1,1. 그다음에 얘 마이너스 3,1. 얘들도 다 안 주어졌네. 그럼 마이너스 3,y. 그다음에 1,y 이렇게 되겠다. 되겠죠? 자, 그럼 점 두 개 먼저 찾기 위하여 두 대각선의 교점,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구해지나 이거? 어. 자, 그럼 요놈과 요놈의 중점 2분의 몇 콤마 몇이야? 1, 2분의 7 더하기 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의 중점은 1, 2분의 7 더하기 y. 어차피 동일하네요. 이거 이렇게 동일하네요. 그죠? 되나 이거? 그럼 일단 중점 하나 나왔지. 요놈 A, 요놈 뭐라고 할까? 라지 라지 D라고 할게. 라지 D. 요 중점. 라지 D 있잖아. 그냥 중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큰 놈의 중점, 큰 중. 그 다음에 작은 놈의 중점 한번 찾아보자. 작은 놈의 중점은 노란색 길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얼마야? 2분의 1 더하기 y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애매하네. 이러면 안 나오는데 뭐지? 나오나? 나오겠네. 자, 그럼 기울기 구하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얼마 증가했어요? 이런 건 식 귀찮으니까 둘 빼면 어떻게 돼? 얘 빼기 얘 땡기면 2분의, 즉 얘 빼기 얘지. 그럼 2분의 7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가 2분의 y 날라가고 6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이다. 맞나 이거? 슥슥 약분되면서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y 꼴 2분의 3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7 더하기 y 또는 뭐 2분의 요놈 집어넣으면 되겠지. 지나는 한 점이니까. 근데 이 뭐야 이거 y를 구할 수가 없는데 뭐지? 쌤 뭐 잘못했나요 이거? 내가 지금 못 본 건가? 잠깐만, 지나는 한 점이 따로 구할 수가 없는데 뭐냐 이거? 뭐냐? 2분의 3에 x 마이너스 1. 사실 쌤도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저 y 좌표가 안 주어졌다고 했을 때 조금 이상하다 그랬잖아. 왜냐면 저 y 좌표가 있어야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저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만들고. 아, 이거 직선의 방정식 필요 없구나. 끝났네.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였네. 아, 난 뭘 본 거야? 기울기가 m인 한 직선이 저거네. 넓이를 2등분할 때 기울기, 아씨 뭐야, 끝났잖아. 12 곱하기 2분의 3이네요. 아씨, 에이 어쩐지 6, 3, 18. 따라서 정답 얼마? 4번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네요. 구할 수가 없잖아 이거. 아니면은 그지? 끝날 뻔했네. 정답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것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내용이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분히 담고 있으셔야 돼. 자, 먼저 뭐 이렇게 나온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딱 한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뭐야? 일치한다는 기울기와 여러 점, 그러니까 많은, 천천히 갈게. 많은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 아니야. 무수히 많은 점에서. 그지? 그다음 평행하다는 아예 만나지 않는다지. 이렇게. 그다음 수직한다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게 이제 이 1차 함수 꼴일 때 어떤 형태가 벌어진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일치할 때는 다 같아야 된다. 수직일 때는 특히나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의 꼴일 때는 어떻게 연관이 좀 되냐면 바로 연립 방정식과 연관이 좀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학습했던 내용이잖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해가 하나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평행하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얘기겠지. 만나는 게 없으니까. 일치한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다. 즉 부정, 아니부, 정할정, 정할 수 없다. 수직이라는 것도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어떤 상황? 이 1차 방정식의 상황에서 바로 그 1차 방정식의, 즉 직선의 방정식의 꼴에서 두 개수들의 관계, 요거 정도는 좀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 요 빨간색 정도는. 근데 얘들도 충분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직선이 있답니다. 세직선. 3x 더하기 5y, 즉 이런 식으로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 적어줘. 그 다음에 6x 플러스 10y 마이너스 13 이꼴 0. 이 세 직선의 관계를 한번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되겠죠? 그럼 일단은 먼저 두 직선의 관계, 요 두 직선의 관계, 점 두 개의 관계를 보면 5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럼 현재 스코어 얘들은 서로 다르지. 맞나요? 지금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럼 얘들 둘은 왜 안 써져 이거? 얘들 둘은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맞아요? 일단 요 1번과 2번의 관계는 뭐가 다 달라? 기울기도 다 다르고 뭐 y절편 다르고 일단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야. 그래서 일단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한 점에서. 근데 자세히 봤더니 얘들아, 여기서 쌤이 얘기 안 하고 간 게 있네. 미안해요. 요거의 관계는 기울기의 관계야. 요거의 관계는 y절편의 관계예요. 왜요 선생님? 넘겨서 나누기 땡겨보면 되겠지. 요 왼쪽 두 개는 기울기 관계, 오른쪽 두 개는 y절편이야. 따라서 평행하다는 얘기는 요렇게 왼쪽 동그라미가 같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 오른쪽은 y절편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겠지. 그럼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은 기울기의 관계인데 자세히 봐봐. 헐라리.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즉 얘들 둘을 곱했더니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들의 관계가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1번과 2번은 한 점에서 만나지만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즉 요거의 의미가 바로 방금 전에 얘들 둘의, 즉 얘들끼리 곱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요 얘기랑 동일해요. 되겠죠? 한마디로 요 5분의 3 얘들 둘, 5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5 얘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1과 2분은 뭐다? 수직이다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놈 2번과 3번을 한번 비교해보면 얼마입니까? 6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분의 4. 얘들은 뭐 그냥 갖다 싹 달았네요. 그죠? 뭐 둘을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마이너스 1도 아니네요. 얘들은. 그죠? 그냥 2와 3은 한 점에서 만나네. 2와 3은 한 점에서 만나. 되겠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쟤들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5, 2분의 1, 그 다음에 13분의 9, 13분의 9 이렇게 되네.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지. 그럼 1과 3은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하다는 얘기겠지. 되겠죠. 그럼 두 직선은 서로 뭐하고? 수직이고,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또는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둘 다 맞는 말이지. 답 찾는 게 좀 빡세겠네요.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즉 1과 3 평행, 1과 2 수직이잖아. 제일 맞는 말 한번 찾아보면 일단 2번부터 보자.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하나와 일치한다. 일치하는 거 없었지. 끝.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나머지 하나는 두 직선과 모두 만난다. 자, 한번 보자. 두 직선과 서로 수직이고 근데 나머지 하나 만난다 안 만난다? 1번과 3번은 평행하잖아. 안 만나는 게 존재하잖아. 그죠? 틀렸고. 4번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그 하나는 나머지 하나와 일치한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나머지 하나의 3번과 일치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두 직선의 수직이다. 자,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 이 2번인 요 녀석은 이거 뭐야? 다 틀린데 이거?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수직, 나머지 하나는 두 직선의 수직이다.
지금 뭐 하나 잘못 봤나? 뭘 잘못 봤지? 봐봐. 정답은 얘네요. 맞나? 왜냐? 일단은 생각해보면 여기서 내가 중간에 뭔가 실수한 것 같아. 일단 1번과 3번이 평행하잖아. 평행한 직선이 있어. 간단해. 근데 얘가 얘랑 수직이죠. 수직은 어떻게 확인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지금 이 상황. 그 두 상황은 뭔데? 얘들 곱해서 빵 되는 거. 그럼 이렇게 되면 즉 얘가 얘랑은 수직이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얘랑 평행한 게 있잖아. 그럼 그 녀석과도 당연히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 즉 얘랑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수직 아니라고 했지? 내가 뭐지? 얘 곱하면 30, 얘 곱하면 마이너스 30. 맞는데? 30 마이너스 30 이꼴 제로잖아. 2번 3번도 수직이네요. 왜 아니다 그랬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밥을 안 먹어가지고 쌤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장난이고 쏘리. 2번 3번도 수직이죠. 얘 곱하고 얘 곱하면 제로잖아. 아니 더하면 제로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구해봐. 아니면 3y 이꼴 5x 마이너스 4가 되고 y 이꼴 3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4네요. 그럼 밑에 놈은 15y 이꼴 마이너스 6x 플러스 13. 그럼 y 이꼴 얼마야 이거? 5분의 3x인가요? 마이너스 5분의 3x. 뭐야 되네. 그럼 두 길이고 마이너스 1 되잖아. 수직 맞네요. 대성 대성.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냐,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유형, 굉장히 또 자주 등장하는 유형. 자, 그 세 가지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 세직선이 평행해버리면 절대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라도 평행하면 한 직선이 어떻게 생기든 간에 뭘 할 수 없다? 방법 없다. 삼각형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세 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삼각형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게 뭐 요 느낌이야, 요 느낌. 좌표 평면을 몇 부분으로 나눈다, 요런 문제가 간혹가다 등장하거든. 오케이, 몇 부분으로 나눈다, 몇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을 때도 각각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라고도 나오지만 네 부분으로 나눌 때라고 나온다면 네 개가 세 직선이 평행하다 이렇게 둬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삼각형 세 개가 아니 직선 세 개가 있는데 1071번 교점을 연결하여 얘들이 만나는 교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모든 상수 a 값을 구하라.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 1번과 3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그지? 둘의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분명 1번 이렇게 생겼으면 2번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지? 맞아요. 3번 미안해, 3번. 그럼 이제 이 2번을 그려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게 만들려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첫 번째, 이거 이렇게 두면 헷갈리겠다. 첫 번째, 누구와 1번과 기울기 같으면, 그럼 1번과 평행하겠지. 따라서 이렇게 생겨 먹을 거 아니야, 1번과 평행하니까. 그럼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따라서 a로서 가능한 값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 깔고 들어가겠지. 그 다음 2번은 3번과도 기울기 같을 때도 똑같이 어떻게 돼? 기울기 같아 버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만날, 평행할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a가 얼마? 1 이렇게 가능하지. 반대네요, 미안해요. 슥슥 반대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바로 요 점을 지날 때겠지. 그러면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나니까 요 경우로서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따라서 요 교점을 한번 구해보면 얘와 얘의 연립 방정식의 해잖아요, 그죠? 둘을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빼면 어떻게 돼? 빼면 마이너스 2x 이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때려 x 이꼴 1 콤마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제로 1,0을 지나네요. 1,0을 지나야 되겠네. 그럼 따라서 1,0 딱 집어넣으면 a는 얼마다? 1,0을 지난다. 이렇게 적어놓자. 1,0을 지날 때 되죠?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리에게 뭐 어떤 정보를 주는 거?
기, 울, 기, 정, 보 주는 얘기가 바로 평행과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거는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조건이야.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 자, 그럼 쉽습니다. 3콤마를 지나고 저놈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저놈을 지난다. 게임 끝났지.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기울기는 얼마다? 5분의 3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 주어졌지? 지나는 한 점이 몇 콤마 몇이래? 3콤마1이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 요 방정식을 풀면 게임 끝나겠지.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자, 마지막 유형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당연히 어떤 거냐? 잘 봐. 요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어, 지금은 그냥 요 방식만 조금 기억을 해둡시다. 자,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 함은 분명 이렇게 이등분하면서 직선 개꿀다. 어이씨. 이등분하면서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수직인 요 녀석을 찾는 거거든. 그지? 요 파트는 나중에 자취의 방정식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취. 그냥 기억만 해도 드러난다. 자취라는 용어를. 그럼 이 직선은 분명 노란색 직선은 분명 어떤 점, 요 A와 B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얼마겠니? 당연히 바로 요 검은색 직선의 기울기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숫자가 이 녀석의 기울기겠지. 요 그림만 머릿속에 딱 도식화 시켜두면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이렇게 주어지잖아. 수직이등분선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점 두 개 찍고 수직이등분선 그리세요. 그냥 A 얘 4,0 그리고 얘 B 2,6 딱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수직이등분선 하나 그리라 이거야. 아, 이 녀석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이네. 딱. 그럼 여기 점 나올 거 아니야. 몇 콤마면 3,3. 요렇게 구해놓고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기울기 얼마 증가하고 얼마 증가했죠? 마이너스 2 증가하고 그 다음에 6 증가했죠. 되나요? 그럼 따라서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지. 요 검은색 직선이. 아, 검은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얘분의 얘. 그럼 따라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다. 되겠지? 그럼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1에 x-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분명 3분의 1x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 3 곱하시면 x-3y 더하기 6 이꼴 제로 이렇게 정답 나오시겠다. 그럼 어딨냐?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오늘은 일부러 크게 많이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대표 문제만 좀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제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뒤에 부분은 조금 정삼참작하여 마무리를 안 지었고 딱 한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누어서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 해버리고 이제 그때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요걸로 고쟁이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식까지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요 유형까지 다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